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썸네일을 통해서 최종회다 이렇게 네.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죠? 네. 오늘 최종회 방송은 네. 우리가 급했나봐. 1분 전에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그 인천 발전과 함께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들, 근데 저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네.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정확하게 좀 남겨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록 인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실록 인천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 현장에 대한 자료, 기초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 박창하 교수님이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다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끌고 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내셨기 때문에 교수님을 제가 뵙고 좀 설득을 좀 드렸고요. 네. 이거 좀 남기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서 오늘 최종에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교수님 그동안 교수님까지 하신 일을 제가 자료로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검색창 네이버 네. 다음 에도 이 자료가 없어요. 왜냐면 2000년도 이전 거는 네. 이전에 보도됐던 신문들은 이 검색에서 일반 검색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애를 먹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관심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 갖고 계신 자료를 보면 확실하게 이게 다 입증된 자료들이고 네. 팩트였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1980년도부터 이야기를 끌어왔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0년 인천 발전의 50년을 되짚어 본 건데 나름대로 어떤 게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순위를 정한다면 굳이 네. 순위가 뭐 하겠습니다만은 좀 뽑아봤습니다. 몇 개. 그래서 같이 교수님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 5번째는 지금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그 인천발 KTX 얘기 좀 잠깐 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그 저희 실록 인천 이야기의 가장 백미는 인천국제공항의 명칭을 그렇죠. 인천국제공항으로 갖고 왔다 이걸 예. 했는데 교수님 동의하세요?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저것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 뭐 지난번에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네. 그 인천국제공항이 영종도에 있잖아요. 네. 영종도, 영유도 바다를 메워서 그래서 영종 주민들은 영종공항으로 하자.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80%가 서울로 가니까 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는 서울국제공항으로 하자. 서울국제공항.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인천 시민단체는 네. 그 인천 지역에 일단 공항 건설이 되니까 예. 인천이라는 도시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공항 명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주위를 설득을 해서 이제 명칭을 네. 인천으로 잡은 거죠. 예. 당시에 그 건설교통부 그때 당시 교통부에서 명칭 제정으로 해서 이제 공모를 한 거였습니다. 그거를 좀 자막으로 좀 올려줘 보시고요. 통자막으로 좀 띄워보세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편 기자가 좀 한번 네. 집계를. 그 당시에는 네.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세종공항이 될 뻔했다고 하던데 예. 만약에 세종공항이 됐으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파급이 있었을까요? 그 정부에서는 이제 그 서울시는 이제 아까 이제 예. 그 서울공항이라고 했고 중앙정부는 이제 세종공항을 얘기했는데 이제 세종공항이라는 세종이라는 명칭이 이제 그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글을 만드신 분이고 예. 아주 유명한 그 국왕이었었는데 임금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는 이제 지금도 세종시가 있듯이 예. 세종공항으로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뭐 우리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나 인천 시민들은 그 어린 택도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반론을 한 거죠. 네, 한번 명칭 공모 내용을 좀 네, 정리해 주시죠. 세종국제공항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서울 영종국제공항, 예. 그리고 세종 영종국제공항, 예. 영종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까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5개를 놓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협의를 벌였는데 인천 들어가는 거는 딱 하나예요. 영종도 벌써 3개나 들어가 있고. 근데 어딘지 모르는 영종이 발음이 좀 어렵긴 어렵죠. 네, 영어 그렇죠. 외국인들은 어떻게 발음해요? 외국인들은 영종을 잘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네. 것 같아요. 영종 그러나? 영종 뭐 이렇게. 예, 건교부도 입장이 당시에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인천 시민단체 의 힘에 의해서 네. 3년 6개월 논의 끝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최종 결정이 된 그 게. 당시에 이제 인천 시민 한 2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가지고 예, 그 복사를 해서 네. 한 분은 청와대, 예, 한 분은 국토교통부, 예, 한 분은 인천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죠. 예. 예, 그 인천국제공항으로 명칭을 해달라고. 예, 인천이 글로벌 도시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던 그렇죠. 명칭이 네. 아니었나. 돈 안 들이고 홍보했던 인천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대부분 그 세계적인 공항은 뭐 케네디 공항처럼 개인적인 이름이 있지만 대부분 예, 지역을 따서 그 공항을 다 만들었고 네, 네. 우리나라도 뭐 그 김포에 옛날에 있으니까 김포 뭐 그 공항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예, 뭐 전부 다 그 지명을 따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천 지역에 건설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 평기자들 공항에 도착하면 안내 멘트 어떻게 해요? 그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국제선으로 네. 갔을 때 예. 인천에 도착하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예, 예. 잘못했으면 뭐 세종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될 뻔했네요. 오리지널 멘트로는 안 되나? 어떤 오리지널 멘트로 도착 안내. 도착 안 돼요. 예. 제가 그 준비되는 대로 바로 멘트가 길어서. 저 오래돼서 그런가 퇴임하신 지가 어, 그 바로 안 나오네. 네. 예, 그 한참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자, 이게 첫 번째 저희가 해서 인천국제공항 명칭 제정을 우리 시민운동이 일으키는 첫 번째 쾌거다 이렇게 저희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그동안 실록 인천 이야기 했던 것 중에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위는요. 네. 저희가 이 제목을 선인왕은 공시리파 했더니 교수님께서 시공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좌측은 이제 인천대학 학생들이 자율학원 쟁취, 시리파를 요구하는 네. 목소리, 그 기록 사진이고요. 우측은 백인엽 축출하여 자율학원 쟁취하자기 학교에다 이렇게 써놨던 건가요? 예. 결국은 시민단체 도움 받아서 이루어냈고요. 그게 또 핵심적 역할을 하셨거든요. 잠깐 정리 기억해 보시죠. 네. 그 선인학원 시공립파를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백인엽 설립자가 그 학원을 키우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독단적인 일을 좀 많이 했죠. 네. 그리고 학교 선생들의 그 직장 보장권이라든가 이런 네. 거를 그 많이 안 해주고 그다음에 그냥 또 그리고 그 이 양반이 이제 그 졸업장을 좀 네. 팔고 예. 그다음에 그 옛날에 중국인 묘지를 갖다가 무단으로 파헤치고 이게 불법을 좀 많이 저질렀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민원이 이제 돼서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한번 네. 철퇴를 맞았죠. 예.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인학원은 드디어 네. 공립화, 네. 그리고 대학은 시립화, 또 이후에 우리 인천대와 전문대가 통합. 국립대 되기 전에 통합이 됐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통합된 모습에서 국립화 대학으로, 네, 국립대학으로. 국립대학으로. 전국 그때 교수님께서 광역시 특별시 중에 국립화 대학 없는 데는 인천시뿐이 없다. 예. 그 당시에 이제 2002년인가 2003년에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인천시청을 초도 방문을 했을 때, 네.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 종합해서 말씀하신 게
전국 16개 시도 중에 예. 국립대학이 없는 건 인천뿐이다. 네. 인천시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천에도 국립대학이 필요치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중앙 정부까지 설득을 했던 그 사안이고 그 평기자 기억이 나요? 그 백인엽씨가 졌던 건물이 네.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모양이 왕, 왕중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왕중왕. 예. 왕중의 왕이 있는 곳. 네. 우리 학생들이 왕중의 왕의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왕중왕이 될 수뿐이 없는 게 예, 예. 그 사학들이 지금 우리나라 90%가 사학이잖아요. 예. 사학 중에 가장 큰 학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규모의 학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제일 컸을 전- 겁니다. 야. 예. 진짜 그래서 왕중의 왕중의 왕이 될 수뿐이 없죠. 예, 어떤 개인의 왕중이 아니라 학교 상학의 규모로 왕중왕. 아 예. 자, 그 기억이 나서 다시 그 당시에 인천 그 초중 고등학교 교육의 30%를 담당했어요. 오. 이게 굉장히 예. 큰 거죠, 그 당시에. 예. 인천 교육의 기여한 바도 분명히 있는 네, 거예요. 네. 우리 인정했었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예. 자, 인천 선인학원의 시 국립화. 예. 그리고 나아가서 국립대까지 됐던 그런 사안도 우리 시민단체가 함께 해왔습니다. 자, 세 번째, 저희가 되돌아봤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처음으로 인천 지하에 교통수단이 생긴 거죠. 네. 그런데 그 1호선이 교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그렇죠. 됐는데 경량전철로 가려고 부단히 정부도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걸 그 막으신 당시에, 거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설계를 이제 92년도에 하기 시작했는데, 그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92년도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예. 수교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수교를 적극적으로 중지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아, 희한하네. 네. 생각도 못한 네. 나라가. 예. 그래 왜냐하면 프랑스가 그 당시 중국하고는 중공하고는 친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중공하고 수교를 하니까 그럼 뭔가 프랑스한테 고마움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경량전철은 기술이 전 세계에서 프랑스가 1위입니다. 예. 그 경량전철의 그 차량 만드는 세계 1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인천 지하철 1호선에다가 경량전철을 이제 하려고 내부적으로 청와대하고 이런 데 방침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저는 이제 20대에 서울 지하철 2호선 그 전체 예. 46.8km의 설계 시공 주감독을 했거든요. 예. 이게 설계 주감독을 한 거예요. 예, 시공 감독은 뭐 수십 명이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에 의해서 인구가 100만 이상의 도시는 네. 중량전철로 건설해야 된다는 게 그 도시철도에 그게 예. 프레임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인천 인구가 250만 정도 되니까 네. 여기를 경량전철로 하면은 네. 어른한테 어린애 바지 입힌 거랑 똑같잖아요. 네. 와, 예. 확 와닿는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지가 들어갑니다. 예. 안 들어가죠. 이게 교통난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 그 강력하게 중량전철로 경량전철을 하지 말고 중량전철로 하자라고 이제 처음부터 제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모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 성직자하고 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있는 모교회에서 이제 제가 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세월문화재단의 아침 대화라는 게 있어요. 예. 지금 한 500회 정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그 당시 79회 예. 79회에 이제 세월문화재단에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하고 인천시장하고 또 정치인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다 모아놓고 아침 대회에서 네. 그 중량전철로 건설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했죠. 예. 최연소 네, 아니셨나요? 그 당시 그때 아마 당시에? 현재까지도 네. 아침 대회는 제가 최연소인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좀 중후하신 분들이 나와서 네네. 진행하는 게 그 프로인데,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에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량전철은 우리 인천 지하철 2호선, 2호선. 예, 2호선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2호선인데 원래 이제 그 2호선도 예. 그것도 중량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내가 그때 중국에 예. 교환 교수로 내가 1년 동안 잠깐 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 안상수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박 교수님 경량으로 벼 있는 틈을 타가지고 경량을 갖다 집어넣었구나. 그러니까 설계가 다 되고 막 착공 단계에서 그래서 예.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인천시에 딱 항의했더니 인천시가 교수님 요거는 좀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예. 지금 네. 자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해요. 김포에 네. 지금 골드라인. 골드라인. 네. 골드라인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따로 별명이 있잖아요. 거기. 골병 라인이죠. 골병 라인이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1호선도 경량전철을 했으면 1호선도 마찬가지로 1호선도 골병 이미 라인이. 골병 라인이 인천에서 실현이 됐을 때 먼저 보여주고 네. 김포가 갔을 거예요. 그 정도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2호선이 예. 러시아 때는 사람이 숨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예, 2호선도 김포 골드라인화 되고 있는 겁니다. 저거를 애당초에 저걸 못 막았다면 인천도 이미 지하철 지하에서 네. 교통혁명이 아니라 교통지옥이 될 뻔했었던 그 사건을 막은 게 바로 경량전철 설계 저지 사건. 저는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네. 예, 이거 못 막았으면 정말 인천 시민들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죠. 부실 수도 없고 네. 다시 늘릴 수도 없고 2호선은 근데 지금도 안타까워요. 글쎄 2호선이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 근데 내가 중국에 1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뭐 그렇게 다 하고 세상에. 뭐 착공 직전까지 와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한국을 어쩔 수 배우시면 안 없는 되시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 여기 계양산과 관련된 건데 계양산은 저희가 실록 인천 이야기를 통해서 네. 들은 그 시민단체 활동 중에 우리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이 가장 고생했던 곳이 아닌가 그죠? 네. 기억나죠? 네. 산에서 또 많이 주무시고 네. 오랫동안 또 네. 시위도 하시고 그러니까 나무가 올라가고 네, 가장 예. 힘들게 시민운동을 전개한 곳이 예. 계양산인 듯합니다. 예. 나름 보람도 클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예. 그 제가 이제 그 인천 녹색연합 대표할 때가 이제 그때인데 그 이익진 그 당시 계양구청장이 이제 하루는 이제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이제 네. 계양구청의 부청장실로 들어갔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롯데가 제출한 골프장, 예. 계양산 골프장 조감도까지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익진 청장께서 계양산에 이게 골프장 그 허가가 들어왔는데 또 이 양반이 또 그 환경에도 약간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 전에 이제 시민단체 일부 같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러서 갔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약간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면 본 건 이제 그날 처음인데 그래서 내가 그 이익진 청장님한테 내가 그랬죠. 청장님, 만약에 계양산에 골프장 이거를 허용하면 청장님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그랬어요. 네. 왜 그랬더니 아니 인천에가 바다와 가깝고 그래서 높은 산도 없고 산다운 산이 없는데 그나마 계양산이 하나가 있는데 계양산까지 골프장으로 개발하면 시민들이 어디 가서 쉬느냐. 그렇죠. 예. 예. 그럼 평생 그거는 욕먹을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제 얘기 듣고서 이익진 청장께서 맞거든요,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롯데 그쪽에 그 전화번호 해가지고 야 이거 다 가져가 안 할 거야. 반려를 시켰죠 그 자리에서. 예, 예. 이익진 전 구청장을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그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계양산 가서 골프장 예정 지역 네. 그 지역을 좀 많이 다녀봤어요. 전혀 몰랐죠. 그건 몰랐고 그냥 너무 좋다. 네.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 막 그 나무가 없어서 좋잖아요. 예, 네. 햇빛만 나오는데 네. 안쪽 솔반 마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이 골프장이 개발됐으면 아마 차단돼서 못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롯데 땅이 한 70만 평인가 그 정도 되는데 네. 롯데 땅의 북쪽에 예. 산 꼭대기까지 땅이 이렇게 그 삼각형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놓으면 계양산 자체를 이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울타리 다 쳐놓으면은 자기 땅이라고 울타리 다 쳐놓으면 그래서 그 골프장을 만들려고 그 롯데 땅 평지에 예. 그
이 저기 전선 있잖아요. 예. 전봇대, 네. 이제 철탑으로 된 전봇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서인천에서 그 화력 발전에 의해서 나오는 전기가 이제 서울로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철탑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전부 다 다른 데다 이전하라고 우리 골프장 칠 테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한전에서 할 수 없이 그 계양산 중턱에다가 그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양산 모양새가 지금 네. 좀 이상하구만. 이게. 네. 근데 그 교수님 말씀 중에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롯데가 지금까지 계획한 일 중에 네. 안 된 일이 안 된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면 네. 풍선껌이라도 발라서 네, 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롯데 제2월드라고요? 네. 롯데타워. 롯데타워. 그것도 안 된다는데도 공군이 막았는데도 네, 해냈던 그런 회사인데 유일하게 계양산에서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신격호 명예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 부인이 일본 사람이라 예. 일본에 주로 있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오잖아요. 네. 오면은 이제 그 공항고속도로 타고 가면 자기가 산이 보이잖아요. 네, 계양산이. 그러면 이제 내리자마자 신동준 회장 자기 그 아들 불러다가 야 계양산 골프장 어떻게 됐어? 그래. 이게 도착하자마자 그게 첫 마디라는 거예요. 업무 갖고 깨면은 뭐한데 그렇죠. 계양산 갖고 깨니까 환장하는 거죠. 근데 넘어갈 수 없는 벽이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단단하게 아주 성을 만들어서 지켜서 오늘의 계양산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저희가 이 사연을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이제 실록 인천 이야기를 통해서 되짚어 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아닌 사실을 내놓은 건 하나도 없고요. 네. 예. 다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기록이 이게 없다 보니까 저희 실록 인천 이야기를 잘 좀 기록 삼아 역사책처럼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최종회를 통해서 같이 또 우리 시민운동의 성과라고 하는 부분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자 저희가 이제 일단 5위로 뽑았는데 자막을 한번 올려줘 보시죠. 네, 인천발 KTX 조기 착공 촉구권인데 인천발 KTX가 생기면 바로 뒤에 있는 전동차 네. 저 차가 온다고 합니다. 저 차 저런 모양인데 예, 전동차 자체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주요하고 왠지 빨리 달릴 것 같아요. 네, 엄청 빠를 것 같고. 예. 교수님 지금 잠깐 자료 지금 가지러 네. 가고 계시고요. 지금 그 저 차가 300km가 넘는다고요, 시속. 저런 모양의 KTX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부장님. 새로 맞아. 나온 스타일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네. 이를테면 이제 최신형 전동차가 되는 것 최신형 같고, 예. 전동차가. 저희가 저 차 네. 사진을 좀 시작하기 위해서 네. 현대 로템 차거든요. 네네. 로템의 홈페이지를 다 뒤졌는데 네. 상태가 너무 선명치 않아서 2002년 선거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차 딱 봐도 네. 외견이 너무 네. 미려하고 왠지 럭셔리하네요. 예 그죠 네. 비행기보다 빠를 것 같은. 와, 네. 기대가 되는데요. 예, 저게 이제 인천발 KTX를 통해서 네. 인천 시민에게 소개될 차입니다. 와. 예. 네. 요게 이제 그 2015년에 인천발 KTX 조기 착공 촉구 범 시민협의회 예. 출범식 및 시민 대토론회를 한 자료입니다. 와.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유종복 시장이었었는데 지금 현 시장이죠. 네. 이 양반이 그 공약 1호가 인천발 KTX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이 지난번 시장 당선될 때 인천발 KTX 그 선거 공약을 해놓고 이제 그 추진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네. 시민단체를 결성해서 예. 본격적으로 이제 시민운동을 했죠.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유종복 시장님께서 청와대 가가지고 확정을 시킨 겁니다. 야, 그러니까 배경이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하니까 시민단체가 이번 한번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요걸 좀 이쪽으로 당겨 보시죠. 이쪽으로 잡아줘 보세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이게 비교적 그래도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일 네, 이쪽으로 새로운 갈까요? 것 같아요. 최신 것 같아요. 예, 인천발 요거는 그래도 깨끗해 보여요. 네, 나름- 2015년 예, 거라서 예. 인천발 KTX 조기 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 출범식 네, 시민들 와. 토론회 네. 인천 YMCA 강당에서 했네요. 네. 예. 95년 9월 15일.
예, 여기 이 필요성부터 이게 와. 쫙 어유 그냥 검토한 게 아니네. 네. 이러니까 그 기획재정부에서 했던 네. BC 값이 1% 넘게 나왔죠. 오. 이 사람 이렇게 네네. 자료를 확실히 조사했으니까 이게 정부가 그냥 할 리는 없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게 1.2인가 1.5인가 나와서 사업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발 KTX 출발역이 송도역이에요. 네. 그걸 설명을 드리면 일부에서는 제물포역에서 출발시키자, 일부에서는 부평역에서 출발시키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경인선에 그 KTX를 집어넣으면 안 될 건 없지만 그러면 서울 쪽으로 해서 돌아가야 돼요. 수인선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경인선과 수인선이 단절됐어요. 예. 인천역에서. 네네. 그러니까는 그거 그 부평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역으로 와가지고 철길도 먼저 점프해가지고 수인선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노선도를 올려볼까요? 노선도를 하나 좀 올려줘 보세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노선도를 보시면 교수님 지금 송도에서 출발해서 네. 송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수인선입니다. 제일 위에 송도. 예.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안산의 초지역에서 씁니다. 예. 초지역에서 쓰고, 네. 그래서 이제 수인선을 따라서 오다가 어천 있잖아요. 예. 어천까지는 수인선이 다요. 예. 이제 그 수원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그 하늘색처럼 돼 있는 게 이게 경부 고속철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약 3km 정도 내외를 이제 철도를 신설해서 경부 고속철도로 합류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저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KTX 타려면 어디로 가요? 지금은? 저희 광명역 가고 강릉 가죠. 네. 되게 불편해. 네, 되게 불편하고 그죠? 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죠. 차도 또 신경 쓰이고 네네. 예. 접근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인천발 KTX가 하게 되면 지하철로도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좀 편리해지고 네. 그리고 인천은 위상이 있지 도시가. 그렇죠. 네. 공항도 갖고 있는 도시가 네. KTX도 없고 그래서. 300만 그리고 도시는 우리나라 최초 철도가 예. 인천에서 시작됐잖아요. 경인선이. 경인선. 네. 네. 철도 교통의 예, 역사. 그 1800년도 후반에 네. 1880년 90년대에 그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예. 우리나라 최초로 철도가 건설된 게 인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인천에서 예. 고속 철도가 네. 없다는 거 이거 자존심 문제잖아요. 네, 그러네요. 말이 안 되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 이종복 시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을 같이 한 거죠. 이건 유정복 시장이 기여한 바가 있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공문 보내고 민원 청원서를 하지만 예. 이제 우리 여기 그 출범식 할 때도 이종복 시장님이 이제 참석해가지고 본인이 유 시장님이 청와대에 일단 건의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예. 건의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된 거죠. 예. 그게 그 유정복 시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가까우니까 네. 전 대통령하고 뭐 비서도 하셨고 했으니까 하여튼 우리 시민 단체에서 그때 이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저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렇죠. 그런 사안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 참여한 시민단체가 30개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지금 42개인가 그래요. 와. 예. 전부 다 인천경실련 그 경영자 총협회, YMC, YWC, 인천시의회, 인천상공회의소 다 여야에 관계없이 전부 다 인천발 KTX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합쳐진 거죠. 교수님이 시민운동 이렇게 하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여야가 없어요. 여야가 없어요. 여야가 없어요. 한 뜻을 모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례가.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 노름하지 말고 이건 시민을 위한 거니까 다 모여라. 안 오면 네가 바로 역적이야. 그렇죠. 예, 다 온 것 같아. 이건 진행하셔가면서 기억에 남는 분 또는 사연 같은 건 없어요? 먼저 그 당시에 이제
상임 대표로 몇 분을 저희들 했는데 이제 이창원 YMCA 회장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인천 상공회의소 회장 예. 그다음에 그 뭐 관광협회 경영자 총회협회 뭐 전부 다 네. 대표로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예. 이렇게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고문에 이제 유종국 인천광역시장,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도 쭉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상임 대표,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 공동 대표 겸 뭐 그 예. 집행위원장으로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 전부 다 집행위원까지 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죠? 네. 국회의원이라는 분은 당황 계시고. 예. 정말 여야 구분 없이 예. 다 한 뜻을 모셨. 아니 이렇게 모였다는 얘기는 인천시가 네. 좀 미적지근했다는 거 아닌가? 그때 당시에 좀 나서질 않았다는 거에 반증 네. 아니에요? 이런 많은 시민들이 분들이. 나섰다는 거 네. 근데 자체가. 이제 그 시도 예. 그 이제 왜냐면은 유종복 시장이 지난번 시장 됐을 때 예. 1호 공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 시도 이제 아무래도 공문 보내고 했지만은 저 힘을 실린 거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왕왕했기 때문에 아. 힘이 실려진 거죠. 예. 그 당시에도 그 당시 한 거의 100만 명 서명 받았나 와. 그랬을 100만 명. 겁니다. 와. 그 재배동 왜냐하면은 이제 예. 이걸 우리 단체가 받은 거거든. 인천시 자체 내에서 어. KTX가 인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시민단체도 받고 예. 그다음에 일부 이제 행정 개통을 통해서도 받고. 아, 인천시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한두가 됐네요. 네. 근데 참 이게 굉장히 이제 호흡이 맞아야 돼. 이게 시 행정 조직 갖고 중앙 정부 설득을 좀 뭐하면 네. 일단 행정부가 살짝 흘리고 시민단체가 빵 쳐주고 아. 이제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이것도 된다니까. 네, 네. 인천이 그동안 이제 변방이라는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중앙 정부한테 홀대받고 소외받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인천대 국립대도 이제 그런 개념이고 최근에 우리가 언제죠? 네. 6월 1일 날 문을 연 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예, 그것도 사실 서울시가 가져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거. 네. 끝까지 서울이랑 인천이 네, 그러니까. 경합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군 분할은 했어요. 네. 민원실은 서울에 두고 나머지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갖고 왔다는 거. 네. 거기도 또 시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서명하고 자기 일처럼 네. 나서준 거에 대한 결과인데. 그 저기 해외 동포청도 인천에 온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예. 지금 모든 청단위 이상은 네. 전부 다 세종으로 다 갔잖아요. 전부 그렇죠. 다. 예. 인천수도 뺏긴 게 몇 개가 있어요. 세종시로. 예. 그런데 이제 다행히 해외 동포청은 수도권에 둔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예. 이제 저도 교수님처럼 해외 동포청 입에 익어가지고 근데 네. 이제 공식 명칭은 재외 동포청이 맞나요? 네, 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재외 예. 동포청. 이제 이 KTX 네. 인천발 KTX가 결국 이제 시민단체와 우리 인천시 노력으로 이제 네. 가능하게 됐는데 네. 예. 이게 과연 내년에 개통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교수님? 그 지금 현재 원래 계획은 이제 내년에 개통하기로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뭐 1년 연장해서 예. 내후년에 개통하는 걸로. 예. 근데 이제 그 송도역이나 이런 데는 어느 쪽도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 수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 네. 아까 얘기했듯이 오천에서 경북 고속철도 음. 한 3.5km. 요건 아마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개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내후년에 개통하는 거는. 네. 그래요. 그리고 네, 예. 개통이 된다면 기대 효과가 궁금합니다. 그 우선 그 인천 시민들이 구태여 광명시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 광명시까지 가는데도 버스 타면은 뭐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자가용을 탄다 하더라도 40-50분 걸리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 인천에서 출발하면은 부산까지 2시간 반, 와. 여수까지는 2시간 40분. 그리고 대전까지는 55분. 예. 뭐 저기 그 대전 같은 경우는 서울 가는 것보다 더 가깝죠. 예. 타고 가면은 아, 너무 살기 이런 좋겠네요. 효과가 있어요. 부산까지 교수님 얼마나 걸린다고? 2시간 반. 2시간. 아. 근데
공항보다 더 낫겠네요. 네, 왜냐면 공항은 공항 낫죠. 이동하는 거리 그렇죠. 있죠. 비행기 또 네, 네. 예, 더 걸리죠, 더 그럼. 걸리고. 네. 이야. 비행 시간은 한 50분 정도 되는데 예. 예, 앞뒤 다 따져보면 한 1시간 반은 그죠? 더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아까 전동차 보니까 네. 비행기보다 빠르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타고 싶은데 내년에는 좀 개통이 어려울 것 같고 후년에 개통이 되면 우리 인천시의 또 하나의 명물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속철도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KTX, 이거는 예. 시속 300km까지 낼 수가 있어요. 네. KTX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서에서 이제 또 하는 ITX인가 뭐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급행철도라고 그래서 시속 180km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송도역에서 추진하는 게 KTX에서 이제 부산이나 뭐 예. 이런 거 가는 건 KTX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게 또 동서 간선철도가 있어요. 강릉까지 가는 거. 예. 요거는 이제 급행철도입니다. 부산 가는 거는 이제 시속 300km 이상이 나오는 KTX고, 예. 예, 강원도로 가는 거는 ITX라고 ITX? 해서 네. 예, 시속 180 이하. 이하. 네. 결국 자연스럽게 강원도도 연결이 되는군요, 저게 되면. 그렇죠. 저기 그 송도역에서 강릉까지 예. 2시간이면 가요. 이야. 그러니까는 그 송도역에서 타고 네. 아침 한 8시쯤 가면은 10시에 도착하잖아요, 강릉에. 예. 그러면 강릉 그 경포대 구경하고 예. 심사임당 거쪽 그 한번 쭉 둘러보고 뭐 쭉 하고서 점심 먹고 슬슬 오더라도 뭐 저녁 때 뭐 시커 놀다가 오더라도 뭐 인천의 인구가 더 늘어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서울에 계신 분들이 네. 그저 춘천 연결한 청춘 열차 네, 네. 타고 놀러 갔다 오해 오신다 그러더니 인천에서 저런 날이 와, 내후년이면 너무 좋겠네요. 네,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 실록 인천 이야기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냈던 역사적인 현장 그리고 결과물 함께 되짚어보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또 교수님이 네. 예, 기억을 되살리시고 집에 또 갖고 계시는 자료도 준비해 네. 주시고 해서 진행이 가능했는데요. 아쉽죠. 네, 너무 아쉬워요. 네. 저는 여기 리스트에는 없지만 네. 귤 이야기랑요, 책 이야기랑 네.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북한 같은 네, 경우는- 평양 맛집 소개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못 넣는 네. 이유는 그래요. 또 교수님이 또 귤 네. 갖고 가실까 봐. 네. 애들이 지금 뭐 기아 선생이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니 하여튼 이 아쉽지만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교수님이 이런 시민운동뿐만 아니고 네. 정치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활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고생했습니다. 네. 자, 수고하십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른 프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